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죠. 밤 사이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개선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52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올라선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립 구간 앞단에서 조금은 더 위로 올라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심리가 조금은 개선됐다. 이 CPI가 발표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 온기가 확산됐다라는 걸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도미넌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전히 전체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전일 이 시간보다 0.18% 상승하면서 58.7%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배력을 뜻하는 게 전체 시장에서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우리 시장 전체의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단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는 조금은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올랐죠. 12.4% 가리키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가 조금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인즉슨 알트단에서는 다른 소형 알트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밤사이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갔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은 ETF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하루 동안에 어떻게 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1,900만 달러가 순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더리움은 39만 달러,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900만 달러죠. 자, 그 전에는 한 9일까지만 해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ETF를 통해서 둘 다 순유출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한 이틀 동안은 ETF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구나.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이루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ETF 자금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코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4% 상승하면서 현재는 95,000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96,000달러, 7,000달러 더 빠르게 조금 더 치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처럼 시원한 흐름 보여줄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7% 가까운 상승세 그려내면서 3,3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짙은 녹색 띄고 있죠. 오늘 아침보다도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5%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 활기가 제대로 한번 나타나고 있죠. 도지코인도 대장으로서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 단에서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밈코인 단에서 활기가 나타나며 우리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진다는 것도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희가 정보방도 마련해 뒀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방송 중에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 인사이트들 나눠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의 전략 그리고 실시간 시장 대응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전문가님의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의 코인으로 찾아뵌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어제 중요한 발표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CPI 발표 이후 그리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법원 판결 여러 내용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집중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라고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이벤트, 또 그 다음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CPI가 발표됐으니 이 다음 스텝 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물가 지표는 우리가 조금 바라는 대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더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CPI 발표는 좀 많은 우려도 있었어요. 네, 좀 이제 신뢰적인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제 관세 이후로 CPI가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컨센서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CPI 지표 발표는 부합하고 근원 CPI는 오히려 좀 하회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무조건 일방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좀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제 눈치를 보다가 지금 현재 그래도 95K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95K 위에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CPI 발표가 좋게 나왔으니 이제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또 판단하기에는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5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저번 주에 원래 판결이 있었지만 이제 지연이 되면서 15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 CPI의 호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이 환호 속에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CPI, 우리가 조금 안심할 만한 결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시장은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한데 항상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관세 판결로 인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의 운명도 조금 좌우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관세 문제는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이제 1등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독재자일 수도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주식 그리고 코인 시장 이 위험 자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적인 뉴스라기보다는 뭐 인플레이션, 금리,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주식까지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져 가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쟁점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의회 동의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법원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합헌에서 트럼프가 승리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시장 분위기 그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지금 뭐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면 이 불안정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공포적인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무게를 둬서는 안 되겠죠. 항상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참 중요해진 요즘 시장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보 방안에서 항상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일이 운명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봐야 되는지, 어떤 행동들을 좀 보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또 준비해 오신 자료에 투자자 행동 강령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지금은 뭐 눈치를 보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 무조건적 불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뭐 제가 작년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저는 이런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행동 강령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저는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현금 비중은 늘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락장이 상승장 상관없이 현금 비중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오로지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곡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요 지금 전체적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지션도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코인 이제 알트 코인들 현물 종목들 내가 이제 진입을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니까 뭐 무리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표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죠. 겨시정의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한지, 달러 인덱스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판결 속보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 움직임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분명한 건 주식과 코인, 우리가 투자하는 위험 자산에게는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중에서 알트코인 낙폭은 항상 크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들이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 낙폭에 대한 그런 구간에 또 좋은 기회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눌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선제적으로 조금 매수 움직임을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양봉이 굵직굵직하게 생길 때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우리는 항상 눌림목을 조금씩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상승에 너무 조금 아쉽다, 놓친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 후위를 도모하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 안에서는 사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도 내 돈을 조금 더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걸 불리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잃는 거는 내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30분 뒤에 또 이 원화 약세에 대한 이걸 좀 자세히 다룰 거지만 지금 현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 약세 시대에 접해 있어요. 네.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환율을 방어를 하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 다시 환율이 1,480원까지 찍고 좀 다시 오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자분들이 좀 더 스마트한 전략을 세우셔갖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약세인 원화보다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보유를 하라고 늘 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갖더라도 지금 내가 원화로 갖고 있기보다는 USDT나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 종류로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환율적인 상승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가 이득적인 부분도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을 사서 올라야지만 수익을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여러 시나리오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스마트한 전략으로 원화의 약세 시대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현금 비중을 가져라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입 물가 상승을 가만히 있어 자산이 녹는 구조가 수익 인플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자금이 달러로 몰리기 때문에 통화 분산은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이라든지 이런 재단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지금 아무 코인이나 그리고 준비고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시고요. 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리고 증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야 하는 때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원화 약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그저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스테이블 코인과 별로 안 친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 잠시 후에 더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이 정보 방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미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략들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시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차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1차적으로는 약간 저항대를 뚫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문가님 보실까요? 일단 비트코인 분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90K를 지키면서 지금 90K와 93K의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수렴을 했잖아요. 수렴을 하면서 지금 현재 CPI 발표 이후로 강하게 위쪽 상단으로 돌파를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95K 선까지 그래도 우리가 추세를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완연하게 돌렸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조금 더 지금 하방의 압력이 매도 압력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래도 추세를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98K에서 100K까지 강한 저항 구간은 분명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95K, 94K 선을 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90K, 92K 박스권 상단 돌파를 했고요. 상단 돌파 시 96, 98K 매물대까지 대기가 되어 있다고 제가 어제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96, 98K 97K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사폭 눌림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단 주요 지지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구간이 88K, 90K가 최고 마지막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지 라인을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는 95K, 94K 선을 좀 지지선으로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단 그래도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94에서 95K는 잘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경우에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해 왔었던 90K 여기를 잘 지켜주느냐가 2차 관건이 되겠죠. 9 앞자리에서 8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짚어주신 지지 라인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이에 맞춰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이뤄내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좀 기관들의 매집량도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ETF 요 수입 유입량도 비트코인보다 조금 많았던 상황인 부분이고요. 네. 전 이더리움을 그래도 지금 현재 만약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저는 이더리움이 좀 더 강하게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 이제 보통 대부분 투자하는 종목들이 알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좀 더 좀 상방으로 강하게 힘있게 치고 가져야 이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단 저항 부근은 3,350에서 3,400달러 선에 좀 상단 저항 매물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돌파 전까지는 반등도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연하게 상방 추세로 돌리기까지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지금 분명한 건 비트보다 강하게 치고 갔지만 만약 비트가 하락했을 때 하락폭도 더 크다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지지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 지지 구간을 꼭 지켜야 되는 선은 2,900, 3,000달러 저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탈 시에는 2,600, 2,700달러 중기 핵심 지지 구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3,000달러 선의 지지선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밤사이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라인들 짚어주셨죠. 이런 라인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에 가지고 있는 이런 현금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이 따라온다는 거 늘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서 그 밑에 단으로 온기가 퍼지면 좋을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 향후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XRP 같이 한번 이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XRP가 그래도 아침까지만 해도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열심히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리플은 얼마 전에 리플이 좀 강하게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네. 강하게 제가 예전에도 리플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드렸지만 2,700원 지지를 지키면서 3,500원까지 순식간에 메이저 중에 가장 힘있게 치고 왔어요. 하지만 3,500원 선에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금 다시 3,000원 초반대 선에서 지금 현재 좀 소폭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똑같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중기 하락 위에 반등 시도 구간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단 핵심 저항 꼭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은 3,300에서 3,500을 저항 구간으로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구간은 이전 매물대가 받는 고점 영역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또다시 3,500원 선에서 상단 저항 돌파를 못한다. 그렇다면 또 재차 눌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 주요 지지가는 전과 동일하게 2,700원, 2,800원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XRP 3,500원을 넘느냐 마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3,5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밑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제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3,000원대를 유지해 주는지 지켜보시면 3,500원을 뛰어넘느냐 이 포인트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이저 코인 가운데서 솔라나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이저 코인 중에 장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망이 가장 밝은 걸 꼽아라 라고 하면 솔라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전에도 제가 솔라나가 조금 그쵸? 더 좀 그래도 저는 솔라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솔라나 결의 민코인 봉크도 최근에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주피터, 지토라든지 솔라나 계열들이 그래도 힘있게 이더리움 계열 쪽이나 리플 계열보다는 조금 힘있게 치고 왔던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라나에 대해서도 저 차트적인 분석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5천에서 20만 원대에 강한 저항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돌파를 하더라도 이 매물대 안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하단에는 우리가 좀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한다면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이제 원화가격으로 17만 원에서 18만 원대를 좀 지지구간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재차 눌림이 나오더라도 17만 18만 원 지켜줘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악재가 나와서 17만 18만 원대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은 15만 원대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흐름은 맞지만 아직은 좀 거래량이 부족하다.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거래량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또한 전체로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돌다리 더 두드리고 가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유효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솔라나와 관련돼서 한 17만 원, 18만 원 이 정도의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21만 원 위에서의 움직임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예전부터 솔라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던 만큼 솔라나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여유롭게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벤트였죠. 물가지표 CPI는 하나 넘어갔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판결, 이 여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부가 나타나면서 메이저 코인들 조금 휘청이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 CPI는 잘 넘어갔는데 또 한 번의 지금의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메이저 코인들 조금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강한 조정이 나올 거다, 무조건 상단으로 갈 거다. 지금은 방향성을 가늠한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CPI는 분명한 건 CPI는 악재가 아닌 호재 측에 속하기는 합니다. 부합되고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못 내릴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런 호재 속의 악재는 늘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에 대한 관세 판결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10월 달에도 한번 대응했을 겁니다. 10월 달에도 신고점을 이후로 엄청난 미중 관세에 대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역대 최고의 청산 금액들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호재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보다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늘 호재 안에 확신은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늘 대응은 하는 자세로 임해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확연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확인을 거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이 조금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돌다리는 두드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방해 문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주요한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교육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님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전문가님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교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적인 볼린저 밴드 그전 전문가님들이 또 설명을 드렸고 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차트가 100%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에 기관들 자금이 몰리면서 경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 경제 지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궁금상이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코인은 차트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CPI, PPI, 그리고 FOMC 금리 발표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코인 투자하는데 내가 미국 경제 지표까지 봐야 돼라고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밤마다 지표 지켜보시느라 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코인 차트뿐만이 아니고 경제 시장을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걸 우리가 밀접하게 계속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관들이나 국가들이 코인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코인 시장 또한 외딴 섬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이라지 미국 시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도 앞으로 좀 주식처럼 이제 금융권 쪽에 편입이 될 거고 이제 코인 시장도 우리가 차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이나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고 어떤 부분에 어떤 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차트는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 코인은 왜 코인 시장을 이렇게 꺼져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10월 달에 우리가 그때도 이제 10월 10일 날 요 급락 사태도 느꼈겠지만 차트가 무조건적으로 선방향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제 관세 발표라든지 이런 충격적인 악재 속에서 이 차트의 지지를 붕괴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사태가 있고 또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호재로 해서 강하게 또 상승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인 차트는 차트대로 그리고 지표는 지표대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제 코인 시장과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과 나스닥 전체로 금융시가 강력하게 동조화돼서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디커플링에서 또 따로 놀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나스닥 시장과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인 유튜버나 코인 자료들을 보실 때 이 나스닥 유튜버들이나 이제 코인 트레이더들이 이 나스닥 시장과 동조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가격의 핵심 드라이버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시 경제,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전에 2021년도 이제 오래전에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코인 시장에 따로따로 또 스캠적으로 나스닥이니 뭐니 주식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체계가 바뀌어 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유동성이 뭐냐?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하가 되면 왜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인지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국엔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들이 이 투자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고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중에 엄청난 돈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장에 많은 돈들을 풀었고 그 돈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을 몰렸기 때문에 20년도 주식시장 또 미국 선거도 있었죠. 미국의 선거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미국 시장의 선거 호재를 입입어서 주식시장은 뭐 최고의 상승치를 달리고 있었고 21년도에도 코인 시장도 최고의 상승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년도 8월부터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로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의지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장, 하락장은 시작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꼭지 잠금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수도꼭지 잠김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은 시중에 돈이 감소가 된다는 거. 말 그대로 돈을 잠그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위험 자산, 코인과 주식 쪽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말 그대로 수도꼭지가 열린다. 완화가 된다. 그 말대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에 돈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과 주식장은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전체로 지표를 바라볼 때 숫자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지금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은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정말로 중요한 매크로 쟁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요 시중에 돈이 풀렸을 때를 이제 유동성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 유동성,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고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의 보스 미연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이 연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준 파월 의장이라든지 파월의 입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은 미연준.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달러 또한 전 세계 기초 통화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최고의 경제 국가이다 보니 이 경제 국가의 중앙은행인 미연준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푸느냐, 수도꼭지를 잠그느냐, 여느냐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쟁점적으로 놓고 살펴봐야 되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리 결정에 대한 중요도를 짚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금리 결정 1월에도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고 연내에 몇 차례나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렸네요. 일단 제가 미국 연준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FOMC 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MC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매파적 발언, 말 그대로 독하게 말을 하느냐. 매파적 발언을 하면 금리 인상에 선호를 한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을 잠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비둘기파 말 그대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해야 돼. 시중에 돈을 풀어야 돼. 결국에 우리한테는 좀 좋은 우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동결 선호 말 그대로 코인 시장에는 유동성을 푼다는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에는 호재가 작용된다. 이런 기초적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연준에서 우리가 FOMC를 바라보는 이유,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건 유동성 문제다. 돈이 풀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날의 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CPI, PPI. 어제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CPI가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인상을 할 건지 주요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들을 좀 쳐다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CPI입니다. CPI 발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가 체험 물가가 높다면 당연한 거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PI는 말 그대로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이 느끼는 물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PI의 선행적 지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CPI와 PPI 두 가지의 지표를 봤을 때 조금 더 연준에서 지켜보는 지표 발표는 말 그대로 C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인식에는 비트코인의 디지털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했지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코인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투자 쪽에도 돈이 몰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물가는 높은데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이렇다는 것은 물가 상승, 오히려 반대로 물가 상승 긴축을 우려하기 때문에 코인은 좀 더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되게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지갑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코인을 더 사게 되죠. 하지만 내 지갑에 돈이 없게 된다면 코인을 사지 않게 된다는 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물가가 높으면 지갑을 닫게 되고 물가가 낮으면 지갑을 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설적 사항을 설명을 드릴게요. 고용과 경기 지표. 주요 지표로 비농구 고용 지수와 실업률, GDP 성장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여러 가지 좀 고용에 대한 이런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요. 고용 경기가 너무 강력하더라도 경제가 튼튼하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나와주겠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 긴축 우려가 되기 때문에 코인 가격 오히려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고용 경기가 만약에 둔화가 되어 있다. 경제가 힘드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좀 경제를 살려야 되겠어라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역설적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내려야 된다는 이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코인은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코인 하락하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다라고 반대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용어를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준통화국 가장 달러라는 거는 안전자산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과 코인은 위험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달러와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시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말 그대로 위험자산 쪽으로 몰리는 형향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형국이고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면 위험자산의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역달러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이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 시소 모양 그대로 달러가 하락을 하며 위험자산인 코인과 주시장은 오히려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달러 인덱스 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기초적인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잡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표를 바라볼 때 CPI가 얼마 나왔어, PPI가 얼마 나왔어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풀리는지 마느냐. 이 핵심적인 이 유동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 깊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느냐 많으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뭐 차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표를 바라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궁금사항 있으면 저희 또 하이크립토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경제 지표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녹아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시겠죠. 전문가님께서 시장 안에서 딱 눈에 띄는 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어떤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 히든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코인은요. 네.
AI와 블록체인의 완벽한 결합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코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AI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뭐 주식시장도 AI가 핫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애플이나 구글도 그렇고 AI가 핫한 시장이고요. 코인트와 AI에 관련된 제가 니어 프로토콜의 종목 많이들 뭐 들어보셨을 거고 뭐 예전에 AI가 작년에도 핫했을 때 니어 프로토콜, 월드코인 이런 AI 관련된 코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준비하는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이고 지금은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출발 직전의 자리라고 저는 좀 보고 오늘 히든 코인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CPI가 발표되고 좀 시장이 상승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점은 동일하고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좀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를 2,980원으로 저는 설정을 하고 100일 이평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1차 분할 매도 구간으로 잡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추세가 무너진 2,380원 이탈 시에는 꼭 필히 손절가를 세팅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고 뭐 제가 AI 코인에서 니어 프로토콜 두고 왔지만 결국에는 이 코인의 가격 그리고 알트의 움직임은 결국에 이 시장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올랐으니까 이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지금 바로 잡아야 하자라기보다는 항상 눌린 구간에서 좀 그리고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최소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필히 첫 번째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제시한 니어 프로토콜 2,980원 1차 목표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2026년도 또 1월달 또 이렇게 내일의 코인 첫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26년도 말의 해 또 청마의 해 뛰어다닐 수 있게 좋은 코인들로 항상 보답을 드리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정보적인 부분에서 또 투자를 하시면 어려운 부분 가장 기초적일 수도 있지만 그 기초가 저는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어떤 코인이 뜰지 섹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다뤄볼 거니까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오늘 니어 프로토콜 또 보시면서 어느 구간에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 니어 프로토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계신 코인이었는데 어젯밤에 시장 전반에 상승이 나타나면서 니어 프로토콜도 한 차례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신 부분까지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니어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이 그때그때 시장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으신 코인들과 관련된 전략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